최유진은 거울 앞에서 회색 정장의 주름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ENC 솔루션에 인턴으로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던 회사에 드디어 발을 들이게 된 것이죠. 유진의 눈빛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특별한 스펙도 없는, 자신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곳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할 수 있어.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 돼. 유진은 마음을 다잡으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높은 천장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그녀를 압도했죠. 인사팀에서 받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어요. 마케팅팀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긴장된 발걸음으로 팀장 김민석의 자리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턴으로 일하게 된 최유진입니다. 팀장은 유진을 힐끗 보더니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저기 구석에 자리 마련해뒀으니 앉아요. 기대했던 환영과는 달리 차가운 반응에 유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또 학벌 낙하산이겠지? 유진은 할당받은 작은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팀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질문을 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은 귀찮음으로 가득 찼어요. 오전 회의에서 유진이 실수로 자료를 떨어뜨렸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유진이 떨어진 자료를 주우려 할 때 박지훈 대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죠. 인턴은 커피 좀 타와요. 우리 팀은 아메리카노에 설탕 반이야. 회의실에서 나오는 동안 등 뒤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커피 머신 앞에 섰어요. 이런 대우를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선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유진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복사, 제본, 탕비실 정리, 택배 수령 같은 잡무만 쌓여갔죠. 팀 회의에서도 유진은 의견을 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 적는 역할만 했어요. 최 인턴, 이 보고서 10부 복사해서 오후 회의 전까지 각 팀에 배포해줘. 김민석 팀장은 서류 더미를 유진의 책상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어요. 복사실로 향하는 길에 동료들의 대화가 들려왔죠. 걔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면접에서 뭐가 좋았다고? 몰라. 그냥 적당히 대하자. 어차피 석 달 지나면 나갈 텐데 뭐. 가슴이 아팠지만 유진은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외삼촌 밑에서 자라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역경 앞에서 꿋꿋이 견디는 것이었죠. 점심시간 유진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삼촌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외삼촌은 유진을 늘 걱정했죠. 하지만 유진은 삼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헤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후 팀 회의에서 유진은 용기를 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마케팅 전략에 MZ세대 타깃팅을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리서치한 자료에 따르면 인턴 주제에 말이 너무 많네. 박지훈 대리의 차가운 한마디에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어요. 유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최인턴, 당신은 그냥 회의록이나 잘 작성해요. 김민석 팀장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는 유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저녁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유진은 마케팅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만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진에 대한 무시는 이제 공공연한 것이 되었어요. 사무실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점점 더 투명해져 갔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유진이 옆에 있어도 그녀에 관한 뒷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하지만 모든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날 오후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을 위한 회의실 준비를 맡게 된 유진은 음료와 다과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바쁜 와중에 실수로 커피 잔을 엎질렀어요. 갈색 액체가 흰 테이블볼을 물들이기 시작했죠. 아, 이런. 유진이 황급히 물티슈를 꺼내 닦기 시작할 때 미팅 참석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김민석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최인턴,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황한 유진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학벌 안 되는 애들은 문제라니까. 박지훈 대리의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유진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유진은 침착하게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고 미팅이 시작되었죠.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자료를 정리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화장실로 향하던 중 유진은 복도 구석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죠. 내가 여기까지 왜 온 건데. 자신에게 속삭인 말이었지만 그 순간 마주친 시선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고문으로 알려진 이상무가 복도 끝에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를 끝내고 유진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라는 희망은 희미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증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특별한 VIP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문에 따르면 회사의 창립자이자 회장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은 특별 고문이신 정상무님이십니다. 김민석 팀장은 아침 회의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 직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정상무는 이 회사의 숨은 실세로 직원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모든 준비는 완벽해야 합니다. 특히 마케팅 전략 프레젠테이션은 실수 없이 진행되어야 해요. 유진도 긴장했습니다. 오늘도 회의실 정리와 다과 준비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이 정돈되고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문 옆에 조용히 서서 추가 요청 사항에 대비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어제의 상처로 아팠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정상무님 오십니다. 누군가의 말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들어섰어요.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라움이 그의 얼굴을 스쳤죠. 유진아. 정상무가 유진을 향해 걸어오며 외쳤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삼촌. 유진의 작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정상무는 유진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이렇게 만날 줄 몰랐구나. 왜 말하지 않았니?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김민석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박지훈 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다 다시 앉았어요. 아무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죠. 정상무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최유진 씨는 제 조카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게 가족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죠. 박지훈 대리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김민석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정상무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최 인턴이, 아니, 최 사원이 그렇게 중요한 분인 줄은. 정상무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은 직원은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유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삼촌, 저 그냥 인턴으로 남게 해주세요. 여기선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정상무의 표정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유진과 정상무에게 쏠렸죠. 유진아, 하지만.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스스로 서기 위해서예요. 삼촌의 조카가 아닌 최유진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정상무는 잠시 침묵하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회사에서는 실력과 인성으로 평가받아야 하지 출신이나 배경으로 차별받아선 안 됩니다. 정상무의 단호한 말에 김민석 팀장이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지훈 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앞으로 최 인턴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상무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는 유진의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이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죠.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유진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그녀를 피하는 듯했죠. 김민석 팀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최 인턴, 오후에 새 프로젝트 회의가 있는데 참석해 보겠어요? 유진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이런 상황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혜가 아닌 진정한 인정을 바랐기 때문이죠. 점심시간, 유진은 여전히 혼자 구내식당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오후 회의에서 유진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소규모 프로젝트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유진은 감사하게 자료를 받아들었죠. 이번 주까지 분석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민석 팀장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박지훈 대리가 유진을 불러 세웠어요. 최 인턴, 아니 최 사원. 그동안 있었던 일 미안해요.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모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음 날부터 사무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유진을 대하는 태도를 급격히 바꿨어요.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공손해졌고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었죠. 김민석 팀장은 매일 아침 유진의 책상에 들러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어색한 미소 뒤에는 불안감이 엿보였어요. 최 인턴,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유진은 이런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동등한 기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날 오후 유진은 용기를 내어 김민석 팀장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김민석 팀장이 서둘러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인턴으로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한 관심이나 배려 없이 다른 팀원들과 동등하게요. 김민석 팀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네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상무님의 조카라는 사실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니까요. 달라진 건 여러분의 인식뿐입니다. 김민석 팀장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유진의 말이 날카롭게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실력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유진은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 박지훈 대리와 마주쳤어요.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유진은 배정받은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했죠. 그녀의 성실함은 조금씩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난 뒤 유진은 첫 프로젝트 결과를 팀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그녀가 준비한 마케팅 전략은 신선하고 참신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 방안은 모두의 관심을 끌었죠. 이 전략을 통해 우리 제품의 인지도를 단기간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은 유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지훈 대리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죠? 유진의 첫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마케팅 전략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고 단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회사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했고 젊은 소비자층의 유입이 늘어났죠. 김민석 팀장은 정기 보고회에서 유진의 성과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성공은 최유진 인턴의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입니다. 유진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유진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캠페인이었어요. 유진은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연구와 분석에 투자했고 팀원들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점심시간, 이전과 달리 유진은 이제 혼자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대리와 다른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유진 씨,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에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요. 박지훈 대리의 진심 어린 제안에 유진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업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로 넘어갔어요. 사실 정상무님이 삼촌이시라는 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걸 숨길 생각을 하셨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조카가 아닌 최유진으로요. 팀원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틀 후 중요한 위기가 팀을 덮쳤습니다. 주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팀은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대로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김민석 팀장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실렸어요. 유진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봤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비용 절감보다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진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자료는 클라이언트의 진짜 니즈를 정확히 짚었고 비용 증가 없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이었어요. 팀원들은 유진의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이 전략대로라면 클라이언트의 요구도 충족하면서 우리의 수익성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유진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지훈 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가 우리 팀 살렸네. 김민석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인턴의 제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훈 씨는 유진 씨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해 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으로 정상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멀리서 유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정상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죠. 유진도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어요. 평소라면 참석하지 않았을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김민석 팀장이 직접 유진을 초대했습니다. 유진이 회식 장소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여기 자리 있어요, 유진 씨.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팀원들과 유진 사이의 벽은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정상무도 잠시 들러 모두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는 특별히 유진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모든 팀원들에게 고르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주셔서 기쁩니다. 정상무가 떠난 후 박지훈 대리가 유진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사실 처음에 정말 미안해요. 선입견을 가지고 당신을 대했던 거. 유진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인턴십 기간 3개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회사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직원 전환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인턴 중 한두 명만 정직원으로 발탁되었지만 이번에는 경쟁이 더욱 치열했죠. 유진도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정상무의 조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발표 당일 회사 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사팀장이 무대에 올라 정직원 전환자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초조하게 자신의 이름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팀 최유진 인턴을 정직원으로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이름이 호명되자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박지훈 대리는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축하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발표가 끝나고 정상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으나 눈빛은 따뜻했어요. 오늘 정직원이 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제 조카 유진이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습니다. 정상무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유진이는 제 조카이기 이전에 이 회사를 변화시킨 진정한 인재입니다. 그 누구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상무의 말에 강당 곳곳에서 동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석 팀장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 많은 이들이 그녀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모습입니다. 유진은 정상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3개월 전에 그 차가운 첫날이 머릿속을 스쳤죠. 정상무의 연설이 끝나고 유진은 무대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강당 가득 직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적대감이나 의심이 아닌 존중과 기대가 담긴 시선들이었죠. 감사합니다.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값진 경험이었다고 느껴요.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이름으로 더 큰 성과를, 더 빛나는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진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자신있게 웃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길에 김민석 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죠. 최 사원, 아니, 이제는 최 대리라고 불러야겠네요. 우리 팀의 새 프로젝트 같이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유진은 밝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결연함이 빛났어요. 이제 유진은 누군가의 조카가 아닌 오직 최유진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상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죠. 핏줄로 시작되었지만 실력으로 완성했구나.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 결국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